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진짜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고민이 당장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민 상담소를 열었죠. 다고소라는 컨텐츠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 상담 사연을 받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 앞서 영상 찍은 거에서 사소한 고민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달이 좀 잘못됐는지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왔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연들도 생각보다 많고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연들만 좀 뽑아서 오늘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고민을 말해보세요에 운동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음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서는 찐 도움 되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하기 싫을 때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하기가 싫은데 특히 귀찮아서 운동을 가기가 싫은 경우도 많고요. 찐 도움되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면은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은 사실 진짜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 건강을 위해서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사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운동은 결국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고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하고 매일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운동이 가기 싫을 때는 가끔 저도 안 가긴 하거든요. 운동이 가기가 싫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가고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일단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그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운동을 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 좀 많이 아팠어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운동에 가기 싫다면 내가 운동을 그 다음에 무조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황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PT를 매일매일 나간다. 그러면 PT 선생님이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계속 오라고는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스스로와 싸워야 되고 스스로가 운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운동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사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당신의 고민을 말해보세요에 자존감이 낮아 자책을 많이 하고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예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다차스님만의 소소한 꿀팁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고민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에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들어보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실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고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내가 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자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멋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남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자책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을 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물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나고, 그만큼 내 자신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알아줘야 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충족감을 이제 외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외부에서 충족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제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자신을 탓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조금 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먼저 했던 게 누워서 자기 직전에 제 자신한테 항상 수고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입 밖으로 내뱉기 어려우시면 속으로라도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격려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내가 수고했다는 말을 매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한테 내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는 말 해주는 게 되게 감동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또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거나 힘들 땐 육체적으로 먼저 피로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피로도 좀 풀어진다고, 아무튼 육체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 안 바르다가 이제 바디로션을 계속 꾸준히 발라주다 보면은 내 스스로를 가꾸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그런다거나 먹지 않던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거나, 그리고 요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스스로가 먹을 요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나씩 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나를 돌봐주는 느낌이 들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이 들 때 내 자신이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는 느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영향이나 시선도 덜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문제 속에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진짜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고민이 당장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세 번째 고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을 말해보세요에 괜히 이성에게 말을 걸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또는 주변에서 괜히 소리가 나올까봐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네, 도와줘요 다차스. 그리고 이 고민을 통해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에서는 몰라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성에게 말을 걸게 됐을 때 뭔가 이성적인 마음이 있어서 걸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이성적인 게 느껴지고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또 이성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거나 편하게 다가가고 싶은 거라면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은 아무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신다면 편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거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최면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뭐 남자가 아니라 돌이다 아니면 동성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조금
이성에게 다가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동성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을 걸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성분들이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남성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다가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 체면을 걸고 정말 최대한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한 인간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화이팅! 네, 이렇게 고민 상담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에 잘 와닿았을지 좀 걱정이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영상을 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되고자 최대한 열심히 상담을 해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 고민 상담소는 계속 사연을 받아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연은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단 링크가 유튜브에서 허락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제가 단 링크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바로 구글 폼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짠!